이번 덤만추 5기 10일화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프레야 파밀리아와 연합 파밀리아의 싸움이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번 게임은 수막꽃제답게 숨어있는 신을 찾아낸다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은 모습을 숨기고 건설들이 활약하는 그런 전개가 그려져야 했지만 프레야 파밀리아는 선택지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따위 시시한 룰에 어울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면전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죠. 라이트노벨 덤만추 18권을 읽어보게 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릴리와 모두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딘이 짠 작전은 지극히 단순했다. 전력 1점 집중. 다시 말해 하이드앤시크의 포기. 그것은 공교롭게도 헤스티아가 깨달았던 것처럼 프레야 파밀리아이기에 가능한 전술. 8월 연합이 같은 전략을 취했다면 짓밟혀 버리기만 했을 압도적 강자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 말 그대로 압승이 가능하기에 하이드앤시크를 단순한 총력 결전으로 바꿔버린다는 폭거를 채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폭거야말로 8월 연합이 알고 싶어했던 적 진영의 정체였다. 앞마다 릴리의 낯이 창백하게 질렸다. 네, 그렇습니다. 전면으로부터도 패배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압도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면으로 붙는 것을 선택했고 8월 연합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서는 프레야 파밀리아 전면으로 붙어서 이긴다는 그런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더라도 전면으로 붙게 된다면 100% 패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어떻게 발악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죠. 여기서 도망치게 된다면 그야말로 게임은 이 순간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리는 모든 모험가들에게 그래도 공격을 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아무리 프레야 파밀리아라고 하더라도 수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아쉽게도 프레야 파밀리아에게는 규격을 뛰어넘는 뛰어난 힐러가 있었습니다. 그 힐러 덕분에 마검을 당했던 프레야 파밀리아 단원들은 모두 다 부활해서 다시금 전투에 나설 수가 있었죠. 그야말로 이거는 거의 좀비 병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의식을 빼앗고 행동 불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힐러의 강력 힐 한 방에 모두 다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싸울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끝이 없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수가 오히려 자신들이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전장에서 뛰어난 힐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가의 도시 오라리오에서도 힐러는 많은 대우를 받기 마련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프레야 파밀리아 힐러 헤이즈는 규격이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몰드 패밀리의 기습 공격을 받고서도 멀쩡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여준 회복은 평범한 회복과 달리 초속 재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 정도의 회복력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헤이즈의 모습은 상당히 무서웠고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언더부베 옷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만 회복하고 나서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이 복장으로 헤이즈는 몰드 일당만 아니라 여러 엘프들을 압도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싸우는 힐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라이트 노벨 덤만추 18권을 보더라도 이렇게 너무나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임팩트 있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와우, 정말 놀라웠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분노하면서 활약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히 이거는 버서커 힐러이지 않을까 싶은데, 소드 아트 온라인에 아스나와 붙게 된다면 누가 이기게 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덤만추 18권의 한 장면을 읽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애인 헤라르로서 폴크방의 세례를 받아왔던 소녀는 어떤 버림받은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전사로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했다.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미신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힐러로 전향해 숨겨져 있었던 한금의 재능을 꽃피웠던 것이다. 현재의 스테이터스는 레벨 4. 그녀에게 주어진 별명은 여신의 한금, 바나 마르데. 그 마력가의 강체, 결코 죽는 일 없는 의지와 생명력을 신들이 칭송했던 진정한 발키리아였다. 와, 진짜 대단하죠. 폴크방에서 전사로 싸우다가 전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한계는 느꼈기 때문에 좀 절망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야에게 품었던 그 마음은 한결 같았기 때문에 힐러로 전향했고, 힐러로 전향하자마자 마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힐러로서 가지고 있던 그 잠재력이 완전히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힐러, 버서커 힐러, 발키리아.
와우.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었던 그녀의 모습도 정말 좋았지만 라이트 노벨 덤만추 18권을 읽어보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녀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다면 한번 라이트 노벨 덤만추 18권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의 제목을 힐러 누나 완전 최고예요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덤만추 50이나 후반부를 보게 된다면 그 힐러가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을 때 벨은 프레이아 파밀리아의 가장 강력한 적, 자신이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최강의 적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탈. 오탈과 점령 승부에서 벨은 풀차시했던 아르고노트를 장렬시키지만 오히려 날아갔던 건 자신이었고 오탈은 큰 상처도 없이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라이트 노벨 덤만추 18권을 읽어보게 된다면 너무나 잘 그려져 있는데 한 묘사를 읽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륜에 사로잡혀 움츠러든 나는 이미 이해하고 말았다. 등을 돌렸다가 죽는다. 도주는 용납되지 않는다. 여기서 저 최강과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투쟁이다. 모형 끝장이 자비 없는 멧돼지의 사냥터로 변했음을 나는 깨달았다. 벨이 오타를 보는 그 감정이었는데 오타는 정말 아주 무자비하게 벨을 막아서게 됩니다. 덕분에 벨은 마지막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과연 우리 주인공 벨이 무사할 수 있을지 이 절체절명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원래 영웅이라는 거는 이렇게 너무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하나로 그렇게 비장의 수를 쓰는 법입니다. 다음 애니메이션 5D 12화를 보게 된다면 아마 그 장면 중 하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애니메이션을 보시거나 여기서 볼 수 있는 라이트 노벨 덤만추 18권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소책자를 비롯해서 덤만추 18권은 정말 재밌게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고 이번 애니메이션 덤만추 5D 11화에서 볼 수 있었던 힐러 헤이지의 활약과 함께 여러 모험가들의 활약은 충분히 인상 깊이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보다는 역시 라이트 노벨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 그 점만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